안녕하세요.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빵을 먹는다, 튀김을 먹었다, 그럴 때도 보면은 너무 빨리 안 드시고 그래야지만 내 침 속에 있는 그 어떤 아밀라제가 작동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는 거는, 그럼 왜 나이가 들면은 예전만큼 밀가루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느냐? 바로 그거예요. 일단 나이가 드시면 이 침의 양이 말라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침의 아밀라제 성분이 적어들어요. 그리고 또 아밀라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췌장에서 나오는데, 췌장도 나이가 들어서 약간 이제 늙어서 그런 소화 효소를 잘 분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침도 풍부했고 췌장 효소도 빵빵 나오는 상태에서는 밀가루 음식 라면 2그릇, 3그릇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또 적게 먹는 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밀가루 음식 하면 글루텐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ATI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방송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ATI라고 하는 거는 아밀라제의 A, 그리고 트립신의 그 T. 그래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거는 녹말 전분을 분해하는 우리 몸의 효소고, 트립신은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효소인데, 그거를 억제하는 성분이 밀가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그 위점막이라는 것도 있고 장내 점막이 있는데, 이 점액에 이게 남아서 그 점액을 점점 줄이기 때문에 어떤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ATI가 밀가루 음식에 해가 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뜨는 성분인데, 그래서 이 ATI를 줄여야지 이제 또 밀가루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TI를 줄이는 방법은 일단 가는 거죠. 그라인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껍질을 그라인딩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백색 밀가루, 통밀가루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통밀보다는 오히려 백색 밀가루로 해갖고 껍질을 다 깎아서 먹는 방법이 이제 ATI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리를 어떻게 했을 때 이 ATI가 없어지냐면, ATI는 사실 뭐 웬만해서는 파괴가 안 돼요. 웬만하게 끓여갖고는 안 되고, 압력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좀 오래 굽거나, 그리고 이 ATI 성분을 분해하는 그런 효모를 가지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파스타 만들 때 이제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소화 잘 되게 밀가루 음식을 먹는 생활의 달인에 있는 어떤 칼국수집 이런 데 보면 비법으로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이상하게 칼국수를 먹어도 그 소화가 잘 된다 하는 집들은 이런 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효모 발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ATI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밀가루 종류를 이제 보통 우리가 전통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커먼핏인데, 우리 이제 그 파스타 만들 때 쓰는 이제 듀럼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그 ATI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ATI를 분해하는 효소를, 그러니까 사람은 ATI를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ATI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제 분비하는 유산균을 이제 복용하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유산균이 이제 락토바시러스 사키, 루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는 게 파스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파스타는 보통 우리가 스파게티라고 말을 하죠. 스파게티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먹는 밀가루보다 글루텐의 함량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스파게티를 먹으면 그렇게 힘이 들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이 글루텐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파스타는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보통 우리가 스파게티라고 하는 게 이제 파스타의 롱 파스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긴 파스타죠. 그래서 이 롱 파스타에는 이제 스파게티가 있고, 또 이렇게 납작하고 가는 또 링기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칼국수 면같이 이렇게 생긴 그 딸리아텔레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페투치네 약간 더 넓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별로 있고, 쇼 파스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마카로니죠. 마카로니. 그거 외에도 이제 펜네, 그다음에 그 파발레,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이제 그 파발레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많은 무슨 꽈배기처럼 꼬은 푸실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리가토니, 그다음에 디탈리, 이런 것들은 다 쇼파스타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태리 요리집에 가면 이제 라자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파스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런 밀가루 음식을 안 먹으려면 그 어떤 이태리 식당 가면 리소토를 먹어야 되겠죠. 쌀로 만든. 자, 근데 제가 오늘 이제 ATI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ATI는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다시피 밀의 껍질, 밀 기울 부분에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이 왜 만들어지냐면 밀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떤 유해곤충이라든가 병충해 같은 것들이 밀에 달라붙어서 그걸 갉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네가 갉아먹히지 않으려면은 이 밀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충해가 갖고 있는 아밀라제하고 트립신의 파괴가 안 되는 성분을 밀에다 코팅을 하는 거죠. 이상하게 병충해에 안 먹는 밀가루를 재배를 하다 보니 그 성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옛날 전통 밀보다는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밀이 대부분 이 ATI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런 질환에 걸리게 되는 거고, 이거는 보통 이제 밀의 한 2에서 4%를 차지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참 그 어떤 깎아내지 않거나 어떤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로서 제거하는 거 외에는 우리 인체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방법 중에 하나는 밀가루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 밀이라고 하는 이제 커먼 휘트라고 하는 게 있고, 엠모라고 하는 미국 쪽에 많은, 그 다음에 스펠트, 그리고 이 듀럼 밀이라고 약간 이게 노릇족족하는 그런 밀이 있죠. 이게 바로 스파게티를 만드는 밀가루예요. 그래서 이 스파게티를 만드는 밀가루의 특징이 뭐냐면은 글루텐이 많아요. 글루텐이 많은데, 이 글루텐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스파게티 면이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스파게티 면에는 ATI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ATI는 없고 글루텐은 많기 때문에 이런 글루텐에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스파게티가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밀을 선택하는 것도 이 밀가루 음식을 어떻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이거는 어떤 밀로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우리밀이라고 하는 전통 밀이죠. 우리밀은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니라 옛날 밀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글루텐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밀은 글루텐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화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밀이 맞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루텐 분해하는 효소가 없고 ATI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선택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나 이상하게 칼국수 먹으면 안 좋은데, 짜장면 먹으면 안 좋은데 스파게티 먹으면 괜찮더라, 그런 분들은 이제 그 ATI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그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 되게, 나는 이제 그래도 밀의 단백질인 글루텐과 뭐 우유 단백질 이런 걸 마음대로 먹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걸 분해하는 효소를 빨리 집어먹으면 되겠죠.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이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이제 DDP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DP4가 다이펩티다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 글루텐을 분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먹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고, 여기 펑갈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이 밀가루의 글루텐을 발효를 잘하는 그 펑거스가 우리 몸에 유익한 펑거스가 있어요. 이게 아스퍼질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스퍼질로스에는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발효시키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런 이 분해 효소를 간접적으로 먹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소화가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밀가루,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유산균을 이제 먹으면 되는 건데, 효소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밀가루
그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는 이제 비피도박테리아에 주로 많아요.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ATI 쪽이고 이런 비피도박테리아 쪽에 많은데,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이런 것 쪽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이들은 이 비피도박테리아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때는 오히려 그 우유나 이런 것들을 소화를 잘 시켜요. 참 다행이죠. 아이들이 클 때는. 근데 어른이 되면 이런 유산균이 점점 장에서 줄어들면서 우유나 이런 걸 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유나 밀가루를 좀 더 잘 먹기 위해서는 이걸 분해해주는 유산균을 먹게 되면, 그러면 이 소화를 잘 시켜줄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밀가루나 우유 같은 것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총론적으로 이제 맨날 다루다가 이렇게 밀가루 음식만 한번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